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엔드타임 포커스 14강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구소련 이제 1979년 이제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효과를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79년에 침공을 해서 이제 89년 이제 2월에 끝났잖아요. 79년 12월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미국과의 이제 첨예한 이제 군비 경쟁이 있게 되고 레이건이 이제 당선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스타워즈 그러니까 그 우주 어떤 군 그 개발 이런 경쟁 거기에서 이제 소련이 이제 완전히 91년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이 되었다. 그 소련 체제 자체가 해체된 거는 아프가니스탄 어떤 침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러시아로 하여금 제2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그렇게 아무런 러시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패를 가지고 있을 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잖아요. 이렇게 패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상 패를 까면 어때요? 어떤 막상 패를 까게 되면은 어떤 자신의 어떠한 존재의 정체라든가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이 발생하기 전에 막 이렇게 주식에 영향을 주는 거지 막상 발생하게 되면은 주식 같은 경우도 다 이미 그것이 다 반영이 되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는 이제 강대국의 지금까지 지위라든가 이미지를 잃었다는 것이 아주 뼈아플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제 좀 그, 그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런 이제 몰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러시아가 곧 망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생존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식량을 가지고 있고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많이 번영은 못할 할지라도 자신이 생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러시아의 침공이 굉장히 뼈아픈 건 뭐냐면은 그 예전 같으면 괜찮았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4차 산업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낙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좀 2040년 정도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한 빠르게는 15년부터 보고 한 대충 2002년부터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 저기죠. 이 4차 산업혁명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격차라든가 이것을 완수한 나라와 그것을 성공하지 못한 그리고 낙오된 나라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러시아가 기초과학 실력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그룹과 함께, 선진 그룹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협력으로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적 교류하고 이제 물적 교류가 있어야 돼가지고 기본과 첨단 재료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4차 산업 여러 가지 그 로봇 개발이라든가 어떤 그 산업 개발, 산업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라든가 어떤 기본 어떤 그 장비까지도 재료까지도 수급이 이제 자원까지도 부족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 산업 혁명에 이러한 수급 부족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지금 탱크나 여러 가지 그 항공기라든가 부품을 지금 조달을 못 해가지고 새로 그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그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혼자 지금 벌써 다 세계화됐기 때문에 혼자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탱크도 새롭게 그 고치지 못하고 있는 왜냐면 거기에 다 전자 부품이 옛날 그런 탱크 기계적 탱크가 아니라 어떤 첨단 장비적 탱크이기 때문에 그 레이더 시설이라든가 어떤 유도 폭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계화 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혼자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서방의 금융 제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산업 제재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그 산업 어떤 그 자재라든가 어떤 그 원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라든가 여러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다시 정상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어떤 시기예요? 마지막 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좀 있다면은 또 러시아가 다시 회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예전에 그 호령하던 그 러시아의 그러한 어떤 국력까지는 힘들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큰 착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략 안보, 군사 안보의 손실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의 확장으로 오히려 나토의 확장, 그러니까 나토가 사실은 러시아의 심기를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는 게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여기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그다음에 뭐 폴란드, 체코, 뭐 여기 다 뭐 불가리아, 뭐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이 다 러시아의 편에서 다 이렇게 예전에는 다 러시아의 방패였잖아요, 방패. 근데 지금은 다 이제 그 저기죠 나토에 다 거의 가입을 하고 그 뭐야 그 벨라루시 예전에 백 러시아만 빼고서는 이제 다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친나토적이고 다 그래서 요즘 남부 저기 다 거의 다 이렇게 그러한 적이었기 때문에 저기죠. 굉장히 러시아를 자극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것을 여러 가지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알면서도 미국의 어떤 그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있어서 그 여기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나마 지금까지 중립국 그 위치에 있어서 그 러시아의 그 머리를 이렇게 있는 부분을 그 나토가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러시아로 하여금 뼈아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폴란드 등 다 이렇게 나토에 가입한 이런 나라 외에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사실 나토에 가입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트를 완전히 형성을 했다. 그래서 이쪽 예전에 러시아의 방패가 지금은 어떤 나토의 어떤
최첨단 그 무기라든가 모든 것이 와 있는 어떤 그 러시아의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 물론 이제 그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가입은 이제 시켜주지 않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러시아로 하여금 뼈아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자꾸 여기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 범 나토권, 나토 방어 저기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됐다. 여기 벨라루스만 러시아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지속적인 이제 전쟁 상태가 이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기죠. 뭐를 연상케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연상케 한다.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구러시아가 어떻게 진이 빠져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왜 어떻게 해서 망했어요? 그때 보면은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그 친소련 이제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소련이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이 친소 정권을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다음 막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있잖아요. 침공을 한 거 아니에요. 침공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진흙 완전히 늪에 빠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 소련이 진이 완전히 다 빠졌어요. 이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그 산악지대 이런데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 어때요? 그 탱크가 지나 막 지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어때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과거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비해서 결코 항쟁 의지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또 어때요? 이게 그 평원이어가지고 이게 점령을 해도 이게 점령을 한 건지 일단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여기가 점령해가지고 그냥 평야여가지고 딱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요번에도 러시아가 저기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이 이렇게 막 점령해가지고 막 갔는데 이 뒤에 이제 보급선 딱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급로 차단되니까 이제 많이 또 저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쪽 북쪽에서 그 이렇게 그 러시아군은 다 철수했잖아요. 지금 남부에서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이 이 아프가니스탄은 너무 산으로만 이렇게 돼 있었던 지형, 그리고 여기는 또 너무 이게 평야로만 이렇게 있는 지형이 이러한 어떤 좀 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소련으로 하여금 전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력의 손실을 많이 이제 입었다. 그러니까 대량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지금 보면은 러시아 군명이 한 비공식적으로 한 5만 명 정도는 그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이게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급 장성들도 다수가 전사했다. 한 15명 이상이 이렇게 장군들이 이렇게 죽은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흑해 함대가 이렇게 거의 괴멸이 됐고 보유 전차라든가 보유 미사일, 탄환, 헬리콥터, 비행기 등이 전투기죠. 전투기 등이 이제 많이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대략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1 정도의 어떤 그 러시아의 어떤 군사 무기가 이렇게 저기 파괴됐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렇게 반까지 이렇게 2분의 1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은 요 우크라이나 측의 이제 그 정보지만 우리가 신인균의 국방 TV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발표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표하고 주장하는 거니까 대략
병력이 이제 러시아 병력이 이제 31,25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공식 발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 1,386대, 장갑차 3,400대, 차량 2,395대, 트레일러 등 특수 장비 53대, 야포 690문, 다연장 로포 207문, 고정익 항공기 211대, 회전익 항공기 176대, 무인 항공기 551대, 미사일 125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피해를 이렇게 러시아 군에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6월 7일 오늘자에서 이렇게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방송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는 김에 나토는 대략 어떤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렇게 이 정도의 나라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그다음에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이,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2004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 요 정도 때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그렇죠. 2004년에 이렇게 쭉 가입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도 2004년 뭐 이렇게 쭉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도 2004년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체코도 이렇게 1999년에 가입했네요. 크로아티아도 2009년에 이렇게 가입을 했고, 이렇게 쭉 헝가리까지 1999년에 이렇게 가입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군사력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군사력을 이제 보충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이러기 위해서는 다시 군사력을 회복하려면은 다른 분야에 대한 이제 발전에 투입될 재정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러시아는 상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내외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제 세 번째 챕터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공마국 전쟁이잖아요. 이건 메시아 나라 이제 끝 무렵에 있는 그 전쟁인데, 이제 공마국 전쟁을 이제 아직도 이제 러시아 주인공으로 이제 러시아를 보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곧 얼마 있으면 공마국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현 러시아 상태는 자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방어는 자신들을 방어를 할 수 있고, 또 식량이 이렇게 땅이 넓기 때문에 식량 자급이 가능하고, 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 판로에 문제가 있겠지만 자신들도 쓰고 또 이걸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러시아가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신을 감당할 정도지 예전에 그 러시아 그런 상태든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를 러시아가 선동해서 또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상태는 아니다. 리더십을 이렇게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기잖아요. 지금 6월 6일 어제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 장관 있잖아요. 외무부 장관이 이쪽 세르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전용기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나토 요 국가들이 요 항공 통과를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회항했다, 다시 가지 못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에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을 했고, 하나의 지금 천덕꾸러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공마국 전쟁의 주인공으로 계속 지금도 이러한 것을 방송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건 오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지금 시리아의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등을 이제 공습하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그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양해를 구했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묵인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습 같은 것도 이루어졌다. 하려면은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제 이제 철수함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이제 시리아,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이 러시아 눈치를 봐가지고 함부로 공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습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얼마 전에도 공습했잖아요. 시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대대적인 공습을 했고 또 이란에 대해서도 핵시설을 폭격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러시아가 지금 혹시 핵무기를 사용할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핵무기를 지금 사용한다는 거는 러시아가 사실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는 거고, 어? 굉장히 러시아가 다른 거나 어떤 다른 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혹시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가 혹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서방 나라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에서 공격용 무기를 제공할 명분은 이렇게 되지만 여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투하했다 해서 이렇게 참가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더욱더 고립만 자초하게 된다.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핵무장까지도 그다음에 그러한 군사력의 어떤 저기까지도 이렇게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러시아는 생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4차 산업 시기 지금의 그 엄중하고도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량을 중요한 곳에 쏟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에 쏟지를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앞날은 엔타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날은 밝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기를 놓치고 하면은 강대국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렇게 그 정보혁명까지 3차 혁명까지는 이렇게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격차를 줄일 수 있었지만 4차 혁명 이후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을 이룩한 그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러시아가 안보 전략적 실패를 했다. 전략적으로 안보. 그래서 또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지속적인 아프가니스탄 분쟁 이것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되는 거는 이제 러시아로 하여금 계속 소모적인 상태에 빠지게 한다. 즉 늪에 빠진 상태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됨으로써 계속 이렇게 군사력, 군인들 넣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장비 넣어야 되죠. 계속 그리고 그러고 외부에는 계속 인심은 잃어야 되지. 또 여기 나토 가입은 한다 그러지.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러시아를 얕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리스크 저쪽 그 분쟁, 그 러시아 분쟁 이쪽 국경 분쟁이 또 중국하고 있어요. 또 일본하고도 또그 사할린 분쟁, 그 북방 네 개 섬 영토 분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 중국과 일본이 또 가만히 있을 나라들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그런 것 같은 것을 저기 평행이론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마지막 때 상황을 예측하는 기독교계에서는 공마국 전쟁을 현 러시아에 투영함으로써 이 상황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뇌피셜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러시아가 핵을 쏘고 이렇게 저기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핵을 쏜다고 우크라이나에 쏜다고 그것이 또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고 이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될 때 되는 것이지 이렇게 3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그렇게 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